지난번에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였는데 이게 너무 좀 빨리 스쳐 지나가서 이 이야기를 조금 해드려야 되겠다 해서 오늘 시간을 한 5분에서 10분 정도 말씀드릴게요. 너무너무 중요한 이야기예요. 이번에 9월 달에 나올 이 제품의 이름이 뭐죠? 네, 트루 콜라겐, 트루 콜라겐. 트루 콜라겐이 있다는 이야기는 어떤 콜라겐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트루 콜라겐이라는 거는 번역하면 진짜 콜라겐. 그러면 트루 콜라겐이 있다는 이야기는 다른 말로 가짜 콜라겐이 있다는 이야기지. 트루 콜라겐이 있으니까 그래서 콜라겐이라는 제품들이 나오고 있는데 너무 이제 상업적으로 광고용으로 좀 뭐랄까 호기심을 자극하는 이런 용어들이 많죠. 그래서 오늘 그 우리가 실체가 뭔지, 그리고 중요한 거는 우리가 먹었으면 흡수가 되고 우리 몸에 도움이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젤리타사의 베리솔 콜라겐이 원료를 쓰고 있는데 이게 얼마나 대단한 제품인지를 이 콜라겐만 가지고 오늘 잠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콜라겐이 뭔지 모르죠? 자, 콜라겐 이야기를 조금 하기 전에 실체를 조금 봐야 되니까 아미노산이 콜라겐은 어떻게 이루어져 있냐면 아미노산으로 이루어져 있어. 아미노산, 글리신, 프롤린, 하이드록시 프롤린 뭐 이런 게 쭉 연속으로 쭉 일렬로 이렇게 있는 선상으로 있죠. 요게 나선으로 한번 꼬이면 요거를 2차 구조라 그러고 이 하나의 섬유 콜라겐 섬유가 세 가닥으로 이렇게 이어져 있으면 우리 요거를 요 트리플 헬릭스라고 그러는데 세 가닥이 이렇게 엉켜져서 꼬이면 콜라겐이라고 하죠. 이 콜라겐 요 트리플 헬릭스 요 콜라겐 하나가 2파운드인가를 무게를 지탱할 수 있다고 해요. 이 현미경적 구조가 굉장하죠. 굉장히 튼튼한 구조입니다. 그것처럼 이렇게 이제 꼬여 있으니까 이거를 먹으면 소화가 될까? 자, 여기서 질문. 그러면 이 트리플 헬릭스 구조로 되어 있는 돼지 껍데기나 닭발을 먹으면 우리 피부가 좋아진다. OX. 왜 X? 이 그림을 보면 답이 나오잖아요. 우리 소화효소가 이 단단하게 서로 이게 세 가닥으로 꼬여 있는 이 사이에 침투해서 이걸 분해를 할 수가 없거든. 그래서 상술이다. 돼지 껍데기를 먹고 닭발을 먹으면 피부가 좋아진다. 이거는 말짱 과학적으로는 거짓말이다. 이 말이 안 된다. 흡수가 안 된다. 그럼 뭐만 되는데? 배만 부르다. 피부는 좋아지지 않고 배만 부르다. 술안주다. 술안주로 좋다. 배부르고 술안주로 좋다. 자, 그러면 이런 돼지 껍데기나 피시 생선 껍데기나 이런 거를 먹고 우리 피부나 뼈나 인대나 관절이나 연골이나 좋아지게 하려면 방법이 없을까? 야, 우리 인간들이 이걸 가만히 내버두지 않겠죠. 그래서 흡수될 수 있는 형태로 만들어야 돼. 그러기 위해서는 이 세 가닥으로 꼬이는 콜라겐 분자를 가닥을 풀어. 가닥을 풀면 뭔 줄 아세요? 우리가 그 젤리 같은 거 먹을 때 만드는 거. 이게 바로 젤라틴이 되는 거죠. 젤라틴. 자, 젤라틴. 그래서 여기서 콜라겐을 세 가닥을 풀면 이렇게 젤라틴이 되는 거예요. 젤라틴. 이제 거기다가 가수분해를 시켜 효소를 써서 다양한 효소를 쓰겠죠. 제조사마다 특별한 좋은 성분을 분리해내기 위해서 아주 다양한 효소를 쓰겠죠. 그래서 이런 다양한 펩타이드를 만들어내는 거죠. 이게 콜라겐. 우리가 먹는 콜라겐은 이거예요. 이거. 그래서 뭐 하나짜리도 있을 수도 있고 좀 긴 것도 있을 수도 있고 이렇게 긴 것도 있는데 이 구조가 이 아미노산의 구조가 이런 형태의 것으로 잘려서 있으면 가장 좋지.
흡수도 잘 되고 바로 이용이 될 수 있으니까 굉장히 좋겠죠. 그래서 이렇게 이루어져 있다 하는 것을 이해하시고 뭐 어려운 내용 없었어요. 영어로 돼 있어서 뭐 좀 이런 구조 싫어하지만 그래도 어려운 내용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죠? 대답이 없는 거 보니까 어려운가 보네.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그래서 시중에는 이제 어떤 이야기들이 나오냐면 1세대 콜라겐, 뭐 2세대 콜라겐, 3세대 콜라겐. 그래서 뭐 이런 용어들이 막 나오죠. 그래서 분자량이 3000달톤 고분자, 흡수가 잘 안 되겠죠. 1000달톤 이하짜리 저분자, 이 1세대보다는 흡수가 잘 되겠지. 3세대는 이제 500달톤 이하짜리의 저분자, 그래서 이제 흡수를 더 높였다 이렇게 해가지고 막 광고를 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우리가 이제 누구죠? 그 교육부에서 강의할 때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뭐가 중요하다고 그랬죠? 이 이야기를 할 텐데 이게 너무너무나 중요한 그림이거든요. 그런데 이 중요한 그림을 오늘 요 그림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거를 이해하셔야 돼, 이 그림을. 근데 이 그림을 지금부터 글씨가 적지만 내가 잠시 이제 좀 설명을 해 볼게요. 자, 콜라겐이 흡수될 수 있는 경로는 이렇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네 가지가 있어요. 그냥 유리 아미노산. 자, 아미노산이 한 개 있으면 뭐라 그러냐면 모노펩타이드라고 합니다. 모노펩타이드. 모노가 하나죠. 모노펩타이드. 아미노산이 한 개 있으면 모노펩타이드. 두 개가 있으면 아미노산 이렇게 두 개 붙어 있으면 요걸 뭐라 그러냐면 D라는 말을 쓰죠. D. 두 개라는 뜻입니다. D. 그러면 트리펩타이드는 뭘까요? 아미노산이 그렇지 세 개 붙어 있으면 트리펩타이드. 요 아미노산이 세 개 붙어 있으면 요 정도 사이즈가 500 분자량 크기로 500달톤이에요. 500달톤. 요 세 개짜리가 500달톤. 자, 그다음에 이제 3개 이상부터 100개까지 아미노산이 100개까지를 우리가 펩타이드라고 그러죠. 폴리펩타이드.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폴리펩타이드라고 이야기하면 3개 이상부터 아미노산이 100개 붙어 있는 거. 굉장히 크죠. 사이즈가. 여기서 이제 세 번째는 어떤 용어가 나오냐면 Bioactive Collagen Peptide, 줄여서 BCP라고 하는데 이게 베리솔 콜라겐의 핵심 성분이죠. 이게 핵심 성분이에요. 자, 이러한 콜라겐을 가수분해하면 요 네 가지가 다 만들어지겠죠. 특히 이 트루콜라겐에 들어가 있는 핵심은 뭐냐면 요겁니다. 요거. 자, 그래서 보면 아미노산이 하나 있는 그러니까 하나 있기 때문에 그냥 유리 아미노산, 프리 아미노 애시드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러니까 모노펩타이드를 말하는 거죠. 이렇게 한 개짜리로 이렇게 있는 놈들은 그냥 세포막을 바로 통과해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걸 수동 확산. 이게 에너지도 안 들고 그냥 쉽게 흡수가 됩니다. 대신에 쉽게 흡수가 되는 대신에 얘들이 콜라겐을 만들려고 하면 다시 흡수돼서 해쳐모여 해야 돼. 또 에너지 써야 돼. 흡수는 잘 되는 대신에 펩타이드를 만들어야 된다는 또 다른 또 어떤 기전을 에너지를 또 써야 된다라는 거.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보면 여기 펩타이드, 디펩타이드하고 트리펩타이드는 요게 이제 핵심인데요. 요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요거는 운반체가 있어요. 그래서 어디 운반체가 있냐면 여기에 펩타이드를 운반하는 운반체가 있어서 요런 아미노산 2개짜리 아미노산 요 3개짜리가 디펩타이드나 트리펩타이드가 이 A라고 쓰는 건 아미노 애시드, 아미노산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요게 요 운반체가 있어서 이 운반체를 통해서 흡수가 돼요. 흡수가 잘 될까 안 될까?
매우 잘 돼요. 아주 잘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잘 되고 만약에 이 트리펩타이드 AAA가 글리신, 프롤린, 하이드록시프롤린이라는 트리펩타이드면 바로 이용이 돼요. 피부나 관절이나 연골이나 이런 데 바로 이용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이건 퀄리티가 높은 거죠. 여기 써놨습니다. GPH, 글리신, 프롤린, 하이드록시프롤린. 이런 것들은 흡수가 굉장히 잘 되죠. 그 다음에 600달톤 이상의 폴리펩타이드, 아까 3개부터 100개까지 있는 이 분자가 큰 거, 이런 것들은 어떤 식으로 흡수가 되냐면 이렇게 큰 것들은 어떻게 흡수가 되냐면 세포 내로 함입이 돼가지고 흡수가 되고 이렇게 흡수가 됐을 때 이 형태로 큰 덩어리로 흡수되기도 하고 짜글려져서 흡수되기도 하고 한 개짜리로 흡수되기도 하고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효율이 많이 떨어지는 거예요. 쉽게 이야기해서 고분자 펩타이드라는 거지. 고분자 콜라겐. 이런 흡수 좀 좋지 않은 거지. 자, 그런데 아까 핵심은 뭐라 그러냐면 베리솔 콜라겐이 젤리타사에 나온 베리솔 콜라겐이 뭐냐면 파라셀룰러 트랜스포터를 를 통해서 운반이 된다는 건데 이게 뭐냐면 요 세포하고 여기 보면 여기 세포잖아요. 여기 세포죠. 세포와 세포 사이에 뭐가 있냐면 타이트 정션이라는 게 있거든. 타이트 정션. 어려운 용어긴 한데 밀착 연접이라고 그러죠. 밀착 연접. 여기는 이상하게 융합막이라고 번역을 해놨는데 밀착 연접이라고 하는데 이 바이오액티브 콜라겐은 이렇게 생겼는데 달톤 분자량은 조금 커요. 그런데 구조가 요거하고 달라요. 색깔을 다르게 해놨어요. 요거는 어디로 통과하냐면 세포 내 합입을 통과하는 게 아니라 여기 밀착 영접을 통해서 흡수가 되는 거예요. 흡수가 아주 잘 된다. 아주 잘 된다. 왜? 이 타이트 정션의 크기가 얼마냐면 이거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타이트 정션의 크기가 얼마냐면 요 통로의 크기가 얼마냐면 8에서 12, 8에서 12, 13, 8에서 13, 8에서 13, 크기가 8에서 13이에요. 그리고 완전히 최대로 열리면 20에서 30 사이즈가. 그런데 이 바이오 액티브 콜라겐 펩타이드 BCP의 크기가 얼마냐면 14 이하예요. 14보다 적어요. 그러니까 여기를 통과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포 사이, 파라셀룰라 세포 사이로 통과할 수 있다 그 이야기죠. 그래서 메인인 이 BCP와 트리펩타이드 콜라겐의 주 성분으로 이루어져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흡수가 잘 된다. 아주 흡수가 잘 된다. 그래서 시중에 나와 있는 뭐 저분자가 어떻느니 이런 이야기하고는 차원이 다르다라고 이야기 서민규 차장님이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사실. 그래서 다른 콜라겐은 결코 요 파라셀룰라를 통해서 통과할 수가 없고 어떻게 하면 트리펩타이드를 많이 만들어내야 주안점을 둬요. 그래서 저분자 콜라겐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3세대는 이게 20% 이상이 돼야지 돼라고 해서 이게 흡수가 잘 되긴 해요. 그런데 이것뿐만 아니라 이 베리솔 콜라겐에는 바이오액티브 콜라겐 펩타이드라는 특별한 형태의 펩타이드가 있는데 얘는 또 다른 루트를 통해서 흡수가 된다는 거지. 그게 뭐냐면 바로 파라셀룰라 트랜스포터를 통해서 흡수가 되는데 이 공간이 닫혀 있을 때에도 8에서 13, 맥시멈 열리면 20에서 30 정도의 공간 크기가 되는데 이 펩타이드, 이 BCP라는 바이오액티브 콜라겐 펩타이드라는 이 크기가 얼마냐면 14 이하라는 사실. 그러니까 굉장히 흡수가 잘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이야기를 제가 질문을 했었고 한 내용을 너무나 중요해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트루 콜라겐일 수밖에 없는 이유가 흡수에 있어서 차원이 다른 흡수를 보여준다. 기존에 뭐 저분자가 어떻느니
달턴이 우리는 500 이하짜리가 몇 퍼센트가 있니 이런 이야기를 하지만 그게 의미가 없다. 그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이 파라셀룰러를 통해서 상당 부분이 통과되는 이런 제품이 진짜 흡수력이 좋다. 어떤 분들한테 그러면 하면 좋으냐? 앞서 우리 임원선 리더가 이야기했죠. 두피 제품으로 나왔지만 두피만 있는 게 아니다. 피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피부에 주름이 있거나 탄력이 떨어지시는 분들 콜라겐 이 제품 나오면 얼른 구매하셔서 드시고 많은 분들에게 알려주세요. 뿐만 아니라 관절 연골이 안 좋으신 분들, 뼈가 안 좋으신 분들, 칼슘만 자꾸 먹이려고 하지 마시고 콜라겐 먹여야 됩니다. 뼈의 주 성분은 콜라겐입니다. 우리 인체를 구성하는 단백질의 3분의 1은 콜라겐입니다. 그래서 콜라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돼지 껍데기나 이런 고분자 콜라겐을 먹어가지고는 흡수가 안 되겠죠. 그래서 흡수가 될 수 있는 이런 진짜 트루 콜라겐 이런 것, 바이오액티브 콜라겐 펩타이드와 같은 이런 것들을 먹는 것이 중요하다. 또 뿐만 아니라 손톱 이런 분들 많죠. 종주름이 쭉쭉 가 있고 횡주름이 이렇게 쭉쭉 가 있는 분들 많죠. 이거 콜라겐이 부족해서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들 콜라겐 섭취하면 예쁜 손톱, 매끈한 손톱 뿐만 아니라 이 손톱 끝부분이 쭉쭉쭉 갈라지고 벗겨지시는 분들 있잖아요. 특히 매니큐어 많이 사용하시는 분들은 이게 막 손톱이 빠지기도 하죠. 자, 이런 분들 손톱에 이렇게 그 끝부분이 갈라지고 벗겨지는 분들 콜라겐 섭취하시면 예쁜 손톱 가질 수 있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